병원에 가셔서 를 받아오신 것만으로도 약 8,800만 원 정도 절세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속의 모든 것 김형석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상속공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잘 모르고 지나간 절세 포인트인데요. 나는 장애인이 아니다 라고 해서 그냥 넘기기보다는 세법상 장애인의 범위가 생각보다 많이 넓어서 대상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장애인 공제로 대략 8천만 원 정도 세금을 절세하는 사례까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딱 5분만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말정산에도 이제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면 200만 원을 추가로 이제 인적 공제해준 제도가 있는데요. 상속세도 비슷한 내용의 공제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장애인 상속공제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상속인 중에 장애인이 있으면 앞으로의 생활비 같은 걸 고려해서 상속세를 좀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근데 나는 장애인이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장애인법상 장애인이랑 흔히 말하는 세법상 장애인 간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인의 범위를 이제 보자면요. 국세상담센터에 있는 내용인데요. 1번 이제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들이 있고요. 요 1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제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장애인 분들을 의미합니다. 장애인법상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흔히 말하는 세법상 장애인에 당연히 해당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2번에는 국가 유공자 및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등등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상이자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1번, 2번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3번 항목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가 발급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사실 상속인 분들은 50대에서 60대가 많습니다. 50대가 넘어가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분들은 고혈압, 당뇨, 암, 뇌질환 같은 이제 정기적으로 치료받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담당 의사분의 소견상 항시 치료를 요하고 또 중증 환자에 해당한다면 장애인 증명서가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2012년에 이제 뼈암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장애인 증명서를 받아서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신고할 때 장애인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도대체 얼마가 장애인 공제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공제의 산식은 1천만 원 곱하기 기대여명 연수입니다. 여기서 기대여명 연수라고 하면 그 상속인이 통계상 앞으로 더 살 것이라고 기대되는 연수를 의미하는데요. 통계청에서는 태어난 해랑 성별에 따라서 평균 수명을 다르게 산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세의 남성분이라고 하면 기대여명을 약 40년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40살 정도 되시는 장애인 상속인이 계신 경우에는 1,000만 원 곱하기 40년 해서 4억 원의 장애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기존의 공제에서 4억 원을 추가로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 공제를 적용할 때 더 유리할 때만 이제 장애인 공제를 반영해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말로만 설명드리면 아무래도 이해가 어려울 수 있으니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전체 상속 재산은 30억 원 정도입니다. 배우자는 안 계셨고 자녀는 3명이었습니다. 그중 막내분이 이제 세법상 장애인이었고요. 이제 첫째분이 50세, 둘째분이 45세, 그리고 장애인이신 막내분이 43세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기대여명을 이제 37년 정도였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장애인 공제가 1,000만 원 곱하기 37해서 3억 7천만 원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이제 장애인 공제를 미적용할 때가 있고요. 이제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를 미적용할 때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요. 전체 상속재산 30억 원에서 일괄 공제 5억 원만 공제를 합니다. 이 경우 이제 총 공제액은 5억 원, 과세 표준은 25억 원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세율 40%를 곱하고 누진 공제 1억 6천을 빼면 대략적인 전체 상속세는 8억 4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장애인 공제를 적용했을 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때는 일괄 공제 5억이 아니라 기본 공제 2억이랑 자녀 공제, 인적 공제랑 장애인 공제를 다 더한 금액을 공제를 하게 됩니다. 상속세에서는 기본 공제 2억 원이 있고요. 이제 인적 공제라고 해서 상속인 한 명당 5천만 원의 공제가 있습니다. 아까 자녀가 3명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인적 공제가 1억 5천이 들어가게 되고요. 장애인 공제 3억 7천만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총 공제액이 7억 2천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기존에 장애인 공제를 미적용했을 때의 공제액은 5억 원이었는데요. 장애인 공제를 적용하게 되면서 약 2억 2천의 공제액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 경우 이제 전체 상속 재산에서 공제액을 뺀 과세 표준은 22억 8천만 원이 됐고요. 세율이랑 누진 공제는 동일해서 전체 상속세는 약 7억 5천2백만 원 정도 나오게 됐습니다. 자, 이때 장애인 공제를 미적용했을 때와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세액은 약 8,800만 원 정도 감소하게 됐지요.
네, 이렇게 병원에 가셔서 장애인 증명서를 받아오신 것만으로도 약 8,800만 원 정도 절세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장애인 상속공제는 잘 모르셔서 못 받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또 상속이 일어나게 되면 상속인 분 중에 병원을 좀 주기적으로 다니시는 분은 없는지 꼭 체크해 보시고 장애인 증명서 발급 알아보셔서 절세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